영끌에 비투 이렇게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투자 열풍 현상을 짚어보는 세 번째 기획입니다. 7월에 이어 8월에도 신용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비투 열풍이 이어졌습니다. 특히 30대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큰 손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모습인데요. 구두 경고에만 그쳤던 금융당국도 급기야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허윤영 기자입니다. 올해 내내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은 30대였습니다. 서울에서 30대는 1월부터 7월까지 2만 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였는데요. 제가 나와 있는 서울 강서구의 경우 30대 매입 비중이 47%에 달했습니다. 쉽게 말해 강서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채 중 1채를 30대가 사들였다는 뜻입니다.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집을 사던 예정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. 집값 상승이 월급이 오르는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.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서울의 평균 가구 소득이 12% 오른 사이 아파트 가격은 36% 상승했습니다.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가족 전체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년을 모아야 합니다.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패닉 바잉을 부르고 그 결과는 신용대출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일각에선 과도한 빚 우려도 제기하지만 제로금리 시대에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에겐 이자가 엄청난 부담은 아닙니다. 남의 집에 살기 위한 월세, 전세금 이자를 낼 바에 차라리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내 집을 위한 이자를 내고 기회가 된다면 차익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를 이길 만한 자산이 어딨냐고 항변합니다. 하지만 가계빚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가만히 지켜볼 순 없는 상황입니다. 특히 급증한 신용대출이 규제를 우회해 아파트를 사는데 활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신용대출 급증에 대해 구두 경고에 그쳤지만 전날 가계대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강도 높게 신용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당분간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이어져야 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신용대출이기 때문입니다. 당장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단 집값 흐름, 대출 증가세를 지켜보며 기존 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.